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6,510명으로 지난해 3월 팬데믹 이래 1일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맹렬히 확산하면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성대한 새해 전야 파티를 삼가라는 당국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확산의 진앙으로 수도권인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이 꼽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며칠에서 몇 주 뒤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이 승인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규 고등학교의 새로운 한국어반 교재인 에피코리안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 UDB 잇따라 LA 통합교육부에 채택됐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식당들이 고객들의 요청 시에만 일회용 케첩과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합니다. 남가주 일원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실버라도, 모드제스카 캐년 그리고 윌리엄스 캐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 자발적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동안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해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AM 1650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합니다. 먼저 각종 주요 소식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3차까지 맞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20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검사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was looking for a test about a week ago. I have symptoms, so I just wanted to make sure before I could go back to work. That's all. Make sure I'm okay to head back to work. 현지 시간 27일 기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4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1월의 기록을 넘어서는 최악의 감염 사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감염, 입원, 사망 위험이 모두 높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3차 접종자와 비교하면
백신 미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17배, 사망에 이를 위험은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are 10 times more likely to be a case and 20 times more likely to be a fatality. Compared to people who are unvaccinated, you are 17 times more likely to be in the hospital. 미 방역 당국은 3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에만 가족들과 연말 모임을 하고 대규모 파티는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f you are in a situation with a family setting in your home with family, parents, children, grandparents, and everyone is vaccinated and boosted, although the risk is never zero in anything,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도 목전에 둔 새해맞이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델타의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미국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는 코로나 감염이 가장 빠르게 번지는 곳, 이른바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1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16,510명으로 지난해 3월 팬데믹 이래의 1일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까지 치솟은 가운데 성대한 새해 전야 파티를 삼가해달라는 당국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이번 주에 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과 델타가 여러분의 파티에 온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일 것인지 2번 생각해 봐야 된다면서 파티에 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파티라면 자리를 떠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30명, 40명, 50명이 모이는 새해 전야 파티에서 여러분은 참석자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강력히 권고하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적어도 30명 이상의 모임이 있다면 파티에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백신을 맞은 가족 구성원끼리 작게 모이는 것이 신년을 축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대적으로 새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뉴욕시는 이미 규모를 축소 발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역시 31일 밤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도 대형 복숭아 모양을 떨어뜨리며 신년을 맞는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는 불꽃놀이는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세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3만 명에 이르는 전례 없는 폭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며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성탄절을 전후한 22일부터 28일까지 최근 7일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만 명, 하루 평균 93만 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지난 4월 말 81만 명을 기록했던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확산세의 진원지는 유럽입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51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며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elta and Omicron are twin threats that are driving up cases to record numbers, which again is leading to spikes i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그러면서 이 같은 폭발적인 확산이 의료 체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이런 상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don't want people to be complacent, saying this is not severe, this is mild, and we have to be very careful in that narrative. WHO는 오미크론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며 백신 접종 외에도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번엔 유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번지고 있는 유럽은 코로나19가 역시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유럽 각국은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만 8천 명, 현지 시각으로 29일 프랑스가 밝힌 전날 하루 확진자입니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J'ai fait un rapide calcul avant de vous rejoindre. Ça veut dire que 24 heures sur 24, jour et nuit, toutes les secondes dans notre pays, plus de 2 Français sont diagnostiqués positifs au coronavirus. 베랑 보건장관은 여전히 백신을 거부하는 500만 명이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식당과 영어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는 백신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영국도 하루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8만 3천여 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영국은 일단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I've talked to doctors who say the numbers are running up to 90% of people in intensive care who are not boosted. If you're not vaccinated, you're 8 times more likely to get into hospital altogether.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인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Die Untererfassung ist wahrscheinlich in der Größenordnung, dass derzeit also die tatsächliche Inzidenz 2 bis 3-mal so hoch ist wie die Inzidenz, die wir ausmessen.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영국처럼 방역 단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유럽 각국은 대체로 연말과 신년 행사를 축소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오미크론 신규 감염의 60%가 차지가 되면서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은 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더 위험한 델타 변이를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에 높은 파고를 몰아치고 있는 새 변이 오미크론의 명암이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매우 빠르게 전염되면서 감염자들은 급증하며 연일 신기록을 갈아채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의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약한 독감과 같은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어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는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미국 내 신규 감염자들 중에 오미크론 새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일 기준으로 59%를 차지하고 있고 일주일 만에 2배로 급증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제약사들을 향한 특허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mRNA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와 파이자가 각각 수천억 달러에 오갈 수 있는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어버터스 바이오파마라는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걸린 상태입니다. 모더나 백신 물질 중에 RNA를 인간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이 특허가 이렇게 바이오파마의 특허로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자체 기술로 나노 파티클을 제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바이오파마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가 국립보건원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더나 백신 중에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법이 국립보건원 특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백신 개발 과정에 참여한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을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이자도 지난해 10월 샌디에고의 제약업체인 얼리얼 바이오테크놀로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며칠에서 몇 주 사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백신 추가 접종이 승인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셰 월렌스키 CDC 국장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성년자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식품의약국 FDA가 현재 12에서 15세를 위한 추가 접종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CDC는 FDA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따를 것이며 그게 며칠에서 몇 주 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부스터샷이 승인이 돼 있고 이를 곧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성명을 통해서 두 정상이 예정된 외교적인 접촉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병력 증강 대응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조율과 협의를 하면서 유럽 동맹과 파트너와 광범위한 외교적인 접촉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 7일에 있었던 미러 정상 간의 화상회담 이후에 23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겨울이면 극심한 한파가 몰아닥치는 미국의 최북단인 알래스카주에 지구 온난화의 여파가 미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알래스카의 최대 섬인 코디액이 온도가 화씨 67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2월에 관측된 온도 중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코디액은 화씨 60도 이상의 따뜻한 날씨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는 12월 평균 기온이 화씨 22도에서 32도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기후 현상이다라고 표현할 만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 역시 12월 하순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래스카의 높은 기온은 태평양 북서쪽에 자리 잡은 열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열돔은 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가 상층부의 고기압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폭염을 발생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태평양 북서쪽의 열돔은 지난 여름에 미 북서부 오레곤주의 온도를 화씨 117도까지 올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인물도 많았습니다. 1년이 흐르면서 그 명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2021년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의 새 대통령 조 바이든 취임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위대한 미국의 복원을 다짐했지만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물류 대란 여파로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고전 중입니다. 일본은 30%대 지지율에 허덕이던 스가 요시히데가 1년 만에 물러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월 취임했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으로 코로나 대응에 성과를 내며 6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간의 메르켈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후임은 따분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실용주의자 올라프 숄츠. 지난 9일 독일 총리가 돼 일단은 메르켈 노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칠레는 지난 20일 운동권 출신 35세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중남미의 좌파 물결 이른바 핑크타이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첫 여성 총리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은 지난 11일 취임 7시간 만에 연정 붕괴로 사임했지만 엿새 후 다시 총리에 뽑혔습니다. 축하받지 못한 취임도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을 다 잡아놓고 20년 연속 집권을 확정한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함께 취임한 부통령은 자신의 부인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NN 1650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걸쳐서 새로운 라운드의 비구름이 통과하게 되면서 오늘 밤에도 비가 그침없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로는 44도, 밸리와 인랜드 40도, 해안가 48도, 산간 지역은 17도까지 기온 내려갑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비바람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서 1에서 2인치, 산간 지역으로는 2에서 4피트의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맑은 하늘 회복하면서 주말부터는 햇볕과 함께 남가주 평년 기온 회복할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50도, 벌뱅크 50도, 토렌스 52도, 플러튼 51도, 얼바인 54도, 리버사이드 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남가주 일원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실버라도, 모두 제스카 캐년 그리고 윌리엄스 캐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자발적인 대표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본드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는 진흙 사태 발생의 위험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피 경고령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해안가 지역과 인랜드 지역의 경우 홍수주의보가 내일까지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비는 해안 지역에서 2인치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5인치에서 7인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폭풍은 강풍과 저온을 동반하기에 많은 지역의 기온이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쌀쌀할 것으로 예보가 된 상태입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정규 고등학교의 새로운 한국어반 교재인 에피코리안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 UDB 잇따라서 LA 통합교육부에 채택돼 학생들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교재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지난 3년 동안 집필 노력을 기울여온 새 한국어반 교재가 LA 통합교육부에서 채택되면서 보다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한국어 교육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은 미준의 정규학교에서 지난 14년 동안 한국어반 교재로 다이내믹 코리안을 사용해 왔는데 세월이 흘러 보다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부터 새 한국어반 교재 에피코리안 집필 작업에 전념해 왔는데 최근 LA 통합교육부에서 새 교재인 에피코리안과 에피코리안의 온라인 티칭 플랫폼인 UDIB을 채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피코리안은 한국어를 배우는 한인 혈통과 비혈통 학생들을 두루두루 포함하는 다양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그것은 멀티에스닉, 또 멀티컬처럴한 부분을 더 많이 커버한 바이링구얼 북으로요. Department of California Education,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하고 ACT4, American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Teaching에 준해서 5C, 3C를 인클루드한 아주 다이내믹하고 아주 브로드한 컬처럴리 굉장히 잘 포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한국어진흥재단은 에피코리안 집필을 위해 2018년 미 전역에서 공고를 통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와 학부형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 지원자를 받고 지원자 30명 중에서 엄선해 3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에피코리안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에피코리안 지필지는 이재용 뉴욕 베이사이드 고교 한국어 교사와 유펜의 교수, 워싱턴 DC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에피코리안을 새로운 교재로 채택한 교육구는 전국에서 15군데 정도인데 최근 LA 통합교육부에서 에피코리안과 에피코리안 온라인 티칭 플랫폼인 UDIP을 잇따라 채택하면서 LA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니카리 이사장은 LA 통합교육부가 새로운 한국어반 교재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무척 까다로운 심사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진흥재단 안에 있는 여러 이사님들 또 엑스퍼티즈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있고 저같이 의사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교사이신 분도 있고 학부형도 있고 CPA도 있고 또 파머시스트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분들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으로 이민 역사에 중요한 그리고 비혈통 학생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월드 랭귀지 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2018년 이후에 기존의 한국어반 교재인 다이내믹 코리안을 구입한 경우 다이내믹 코리안을 리턴하면 새 교재 에피코리안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식당들이 고객들의 요청 시에만 일회용 케첩과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주 당국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고객이 요청할 때만 일회용 빨대를 제공한다는 법을 확대 적용한 것이 됩니다. 이로써 케첩을 비롯한 머스터드 그리고 나이프, 포크, 스푼은 고객들의 요청 시에만 제공이 되게 됩니다. 식당 측은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투고하는 손님들에게도 일회용 용품들을 요청할 시에만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8일자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에 격리 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 조치의 적용을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서 다시금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의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미라클 마일 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40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0시 16분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직원이 흉기로 올해 40세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가슴을 흉기에 찔린 피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식당에 입장한 일행을 퇴장시킨 뉴욕 경찰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뉴욕 퀸즈에 위치한 체인 레스토랑인 애플비에서 최근 뉴욕 경찰이 어린이를 포함한 일행과 대치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뉴욕 폴리스는 한 경관이 테이블에 앉은 일행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경찰을 본 남자 어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변에선 경관들을 향해 어린아이를 겁주고 상처를 입혔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관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의 어머니를 포함한 일행에게 스스로 식당에서 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입 혐의로 체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뉴욕 PD는 일행 중에 4명을 침입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와 어머니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자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 어린이가 있는 상황에서 뉴욕 PD의 대응이 과도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은 규칙을 지킨 경찰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찰보다 어머니가 문제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PD는 증명서 제시를 거부하고 있던 뒤에 소란을 피우는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뉴욕시의 규칙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공화당 하원 의원 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왔던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500달러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펠로시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는 회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지침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치적인 반대파를 경제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주장도 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5번 놀스 방향입니다. 210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2개 차선 차단되면서 샌 퍼난도 블루버드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추가로 2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솔라뉴 에비뉴 지점부터 플로렌스 에비뉴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은 매닝 에비뉴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면서 후버 스트리트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디트먼 에비뉴부터 605번 교차 지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은 5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신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버드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갑니다. 57번 놀스 방향입니다. 임페리얼 하이웨이 지점에 추돌 사고로 인해서 3개 차선이 차단돼 있습니다. 열발린다 블루버드부터 가다서다 반복하며 사고 정체 시작됩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추가로 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충분한 차간 거리 유지로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신 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 중이고 국회는 오늘 공수처장을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윤 후보에 대한 통신 조회 건수는 10건, 배우자 김건희 씨 7건인데 이 중 공수처 조회 기록만 보면 윤 후보 3건, 김 씨 1건입니다. 윤 후보 자료를 제공받은 날짜를 보면 윤 후보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9월 9일 전후입니다. 김 씨는 10월 13일로 돼 있는데 같은 날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 통신 자료도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확인된 의원 수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80% 가까이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탄핵을 꺼냈고 윤 후보는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정보로 통화 내역이나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제공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검찰 출신 윤 후보가 알면서도 불법 사찰 주장을 이어간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다만 파장이 커지자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이 문제를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통신 자료를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오면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공수처가 이번 일이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활동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통신자료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북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당의 지역적인 지지 기반에서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흔들리는 와중에 보수세 강한 경북 지역을 찾아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자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그러니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못 봐주겠다, 변신술만 잘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를 폈습니다. TV토론 제의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윤 후보 20여 분 이어진 연설 내내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에선 집권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최근 각종 논란을 돌파하고 분위기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윤 후보 일정이 있는 장소 부근에선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 후보 사과를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은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사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석방되기도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정책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삶의 질을 OECD 15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030과 여성 표심을 향해서 새로운 슬로건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복지 공약을 압축해 설명했습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삶의 질만 따져보면 OECD 국가 중 하위권, 이 순위를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자살자가 많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방법으론 경쟁자 이낙연 전 대표가 내걸었던 신복지를 들었습니다. 주거와 의료, 돌봄 등 사회보장 최저 기준을 국제협약 수준에 맞추는 게 핵심인데 아동수당 15세까지 지급 등 이 전 대표 공약을 이어받았습니다. 신복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4기 민주당 정부는 신복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가족 논란 등 그동안의 문제거리를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통해 돌파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2030과 여성, 중도층을 향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 슬로건도 선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불법 외국어선 조업 단속을 하는 직원을 격려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고심해온 정책 공약을 차차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심상정 케어를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해마다 30조 원 규모의 코로나 특별 회계를 마련해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자고 발표했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 속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42포인트 오른 36,488.63으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71포인트 상승한 4,793.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51포인트 하락한 15,766.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70번째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됩니다. 다우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하락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관련 소식과 미국의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된 건데요. CDC가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을 했고 남아공에서의 연구진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를 속속 내놓으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었습니다. 증시는 최근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들면서 빠르게 반등을 했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다다르거나 근방에서 움직이며 새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6시 15분 이브닝 뉴스 2부 헤드라인 뉴스로 이어집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